1975년 부산 기장의 바닷가 작은 마을. 사진 속 갓 마흔이 된 이종훈 선생은 이곳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다. 40여 년이 흘러 이제 80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 현장에 내려간 거는 75년 내려갔어요. 그때도 아직도 그 비포장도로였었고 사무실이라는 그 창고 그냥 개조해서 그냥 쓰는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했습니다. 근데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처음 내려가서는 여인숙에 건설 사무소를 차렸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 오지에서 그가 맡은 임무는 가난하고 자원 빈국이었던 대한민국에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 것. 이른바 고리 1호기 프로젝트였다. 칼리티도 있어요. 초인계. 여전히 우리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이종훈 선생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선생님의 업무 일지와 수첩이었다. 가령 77년 11번째 주, 그러니까 3월 15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해결로 장전하던 날 저거 그 다음에 여기가 처음으로 발전 싱크로 가는 게 발전기를 그 개통에서 집어넣는 날, 그렇게 최초 개통병입이 하던 날 또 일정이고 말이지. 그가 갓 마흔이 되던 해인 1975년 고리 1호기 건설이 한창이던 때 그는 고리 부소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고리 1호기를 거쳐 고리 원전 2호기, 영광 원전 건설까지 발로 뛰었던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의 3증인인 이종훈 선생. 40년 원자력 인생 중에서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는 그에게 유독 각별한 현장이었다. 전력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당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원자력 발전소의 승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실 그 원자력 발전소가 막대한 공사비가 3억 불이나 소요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예산의 아마 4분의 1 내지 3분의 1의 규모로 그렇게 큰 프로젝트였었는데 그러한 그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때 아마 최고 지도자 아니면은 결정을 못할 그런 아주 중요한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재원이 없었다. 한국의 1인당 GNP가 200달러 수준인데 총 3억 달러나 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원자력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이 사실이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나라 그 공업 기술 수준이 상당히 아직은 그때 많이 발전되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용접사를 동원해서 용접을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두꺼운 강판, 즉 후강판에 대한 용접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용접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용접사를 길러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현대 조선에 가서 조선 산업을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1972년 9월 착공에 들어간 뒤 숱한 난관이 있었지만 1978년 4월 29일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가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7년 7개월의 대역사이며 대한민국 역사상 과학적인 대성과였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40년이 훌쩍 넘은 아주 오래된 인연이다. 그때만 해도 정말 그 자이온에 선발대에 간다는 것은 참 대단한 그
뭐 혜택을 주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됐던 것이 그때 여행 자유화가 아직 되지도 않았고 그때 해외에 그 연수 간다 그러면 상당히 그 예전 말하자면 벼슬 한 정도의 그런 주변의 인식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를 건설할 때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료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원전 운전 요원으로 근무했던 정보헌 선생 역시 고리 1호기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크다. 미국 가서 훈련받는 요원들이 한전에서는 그래도 그 엘리트 요원이라고 해서 전부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24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엘리트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부 영어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닌데 더군다나 그 원자력 발전소의 그 특수한 용어들 그런 거를 이렇게 영어로 강의를 하는데 쉽지 않죠. 그걸 6개월 동안 했는데 초기에 그랬다가 이제 점점 제가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전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그걸 마치고 와서 그게 이제 그 재산이 돼가지고 거기서 배운 게 재산이 지식이 돼가지고 그 시운전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듯 초창기 어려움을 딛고 건설된 우리나라의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 1978년 상업운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생산량은 1436억 kWh로 이는 서울시 전체가 3년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2007년 30년 설계 수명은 종료됐지만 10년을 계속 운전했고 이제 올해 6월 18일로 영구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전력 수급에도 40여 년간 큰 기여를 했지만 무엇보다 큰 역할은 최초의 원전으로서 전문 인력 양성의 산실이었던 점이다. 고리 1호기에서 배출된 원전 전문 인력은 이후에도 월성, 영광 원전의 안전 운영을 이끌었고 세계가 인정하는 안전한 원전 이용률과 국내 원전 기술의 자립으로 이어져 마침내 원전 수출이라는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 이른 아침부터 두 사람이 모였다. 40여 년 전 젊은 날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고리 1호기의 가는 길이다. 며칠 후 수명을 다하는 고리 1호기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설레는 마음 반, 서운한 마음 반이다. 이런 그 산업 발전이 되기는 이끌어내는 그 전력 생산에 고리 1호기가 기여했다고 하는 점에서 보람을 가지고 있고 처음 봤을 때는 그 한양 벌판에 그냥 아주 먼지나는 건설 현장에서 지금은 이제 7기가 벌써 운영되고 있고 한 기는 곧 사업 운전을 할 거고 또 2기가 더 건설되고 하니까 정말 상전벽해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회가 깊죠. 40여 년 전에는 꼬박 하루를 달려야만 도착할 수 있었던 길. 이제는 3시간이면 충분하다. 청춘을 바쳐 일했던 현장에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아직 익숙치 않지만 세월은 이미 고속열차처럼 지나쳐온 길이다. 그때 좀 모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도 있고 또 긍지도 있고 주변에 그 모두 다 이렇게 선망이 누르고 이러니까 일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했고 당시 고리 1호기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했던 직원들의 사명감은 모든 것이 최초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그것이 후배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랐던 마음이었을 것이다. 오랜만에 까마득한 후배 직원들에게 당시의 얘기를 해주는 것은 이제 또 최초의 원전 폐쇄를 앞둔 후배들에게 당시보다 더욱 큰 사명감을 건네주고 응원을 하기 위함이다. 우리 1호기를 폐로를 시킨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친자식
충분히 이해를 가지고 그냥 미리 보내놓은 것 같은 그런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서 참 정말 합판에다가 사진 붙여놓고 훈련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철저히 해서 중공이 되었을 때 운전을 하면서 외국 사람 도움을 하나도 안 받았다는 것, 그것도 또한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원전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주제어실이다. 원자로 조종사들이 수백 개의 계기판을 통해 발전소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종하는 곳이다. 발전소는 한시도 멈출 수 없기에 하루 24시간 3교대로 근무한다. 그전에 이제 소장님 계실 때는 좀 그때가 좀 보드가 다른 점이 뭐냐면 공자무학적으로 조금 그 계기들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혹시 입증 시사 그렇지만 전체 프레임은 이제 같고요. 그래서 이걸 2013년에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정보원 선생은 이곳에서 9년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일했기에 한편으론 늘 안방과도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 우리가 미국에서 교육받고 돌아온 때가 74년도입니다. 전반기에 이제 고리 1호기에 부임을 하고 보니까 아직 건설이 좀 덜 돼 있었어요. 우리가 6개월 동안 미국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그 배워온 지식을 그 우물우물하게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천국 같은 그런 사무실에다가 합판으로 그 미국에서 배운 그 제어반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에다가 그 우리 발전소의 제어반에 그 모형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붙여서 열악한 분위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아주 열심히 그 이제 교육을 했죠. 교육을 하는데 선생이 따로 없잖아요. 그 이제 우리 24명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강사예요. 강사가 돼가지고 교육을 이제 하면서 돌려가면서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려가면서 하고. 미국에서 최초로 6개월 동안 원전 운전 교육을 받고 돌아온 이들의 노고 덕분에 고리 1호기의 안전을 무사히 책임질 수 있었다. 시운전 요원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뒤에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많은 이들이 해외 각지로 교육을 받으러 떠났다. 이때 교육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민경식 선생 또한 그중 한 사람이었다. 네, 고리 1호기는 정말 나의 전생을 바친 프로젝트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리 1호기 프로젝트 매니저로 고리 1호기 건설 전반에 관한 업무 통과를 했고, 또 건설이 끝날 무렵에는 원자력 발전부장으로 부임을 해서 원자력 1호기의 운전,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 후에 원자력 3, 4 호기하고 영광 1호기 건설 문제로 기기 구매를 위해서 미국 LA에 가서 잠시 2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고리 원자력 본부에 본부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고리 1, 2호기 또 3, 4호기의 운전, 건설, 관리 전체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고리 원자력이야말로 저의 전생을 바친 정말 일생의 프로젝트라고 하니 애착을 안 느낄 수가 없지요. 석유 파동이 나서 이 국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 공사 진척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하면서 한전 직원이 같이 경영에 참여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최신 그 경영 기법을 우리가 배우는 계기가 됐고, 또 설계에 대해서도 깊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바로 옆에 3, 4호기 건설할 때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의 그 기술에 의해서 난턴키로 건설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 기술 자립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후 84년도에 영광 3, 4호기를 건설하면서 핵심 기술, 즉 원자로의 설계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기술이 완성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개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UAE에 수출까지 하게 됐는데 당시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정부도 밀어줬고 이 설계를 하면서 항상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부터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서 국산화가 매우 진척이 됐습니다. 고리 1호기의 준공으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원자력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면에서도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사명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원자력 1세대에 있는 선배님들이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원전이라는 거는 당시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고 기술과 정보도 모두 부족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배님들께서 고리 1호기를 안전하게 운영을 해주셨고 저희들에게 인계를 해주셨습니다. 또 선배님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이제 곧 폐로를 앞둔 고리 1호기를 보여드리는 게 저희들 후배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한눈에 들어오는 원전. 2011년과 2012년에 준공된 신고리 1, 2호기다. 신고리 1, 2호기는 고리 1, 2호기가 해외 기술과 착안으로 설계 완공된 이후 불과 30년 만에 순수 우리 기술로 설계 제작된 것이다. 신고리 1, 2호기는 설비 용량 1000메가와트급의 최초의 한국 표준형 원전 모델인 OPR-1000이다. OPR-1000은 옵티마이즈드 파워 리액터라 그래서 말 그대로 그동안 이제 수입에 의존하던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을 기술 자립을 이루고 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발한 우리 자체 모델입니다. 한국 표준형 원전이고 용량 1000메가와트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는 신고리 1호기, 2호기가 국내 첫 OPR-1000 모델이고 각각 2011년도, 12년도에 이렇게 준공이 됐습니다. 한국 원전의 발상지라 불리는 고리 원전. 한국 최초의 원전과 차세대 원전이 30여 년의 시공을 초월해 공존하고 있는 현장이다. 약 2km 떨어진 간절 곳에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신형 경수로인 신고리 3호기가 있다. 신고리 3, 4호기는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한 3세대 경수로인 APR-1400을 채택했다.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 중인 1400메가와트 고출력의 신고리 3호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1000메가와트급 원자로가 주종을 이뤘으나 신고리 3호기는 출력을 40% 증가시킨 차세대 원전이다. 지금은 우리의 원전 기술력이 인정받아 세계로 진출하고 있지만 제대로 평가받기까지는 또 여러 과정이 있었다. 북한에 전 우리가 경수로를 우리가 짓는 것을 이제 한국전력이 계약을 해가 상당히 그때는 뭐도 참 좋아했죠. 뭐 완전히 경수 분위기였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 수출하면서 캐도라는 그 기구가 설립이 되는데 캐도에서 컨설팅을 어디 했냐면 미국 그 여러 엔지니어링 회사에 했단 말이에요. 가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 참 심사를 받아가지고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한참 원자력의 국산화 기술이 무르익을 무렵 북한 경수로 사업 참여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미국, 유럽 등 원전 선도국들에게 발전된 한국의 원전 기술을 선보일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됐던 것이다. APR 1400이 사실은 이제 국내 기술 자립형으로 만든 OPR 1000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그 안전상의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내진 설계가 벌써 그 6.5에서 7.0으로
5.6배 정도 성능이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설계 수명도 60년으로 좀 늘었고, 그리고 안에 그 이렇게 운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이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원이 굉장히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뭐 해외에서도 똑같은 제3세대 원전이 있지만 이 APR 1400이 그 세계 제3세대 원전 중에서는 최초로 상업 원전에 들어갔고 다른 것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40여 년의 세월은 작은 시골 마을 고리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두 원로들은 후배들을 믿고 마지막 고리 1호기의 모습을 가슴에 담아간다. 우리나라 첫 원전으로 역사가 된 고리 1호기.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와 해체, 또 한 번 국내 40년 원전 역사의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고리 1호기는 앞으로 영구 정지 후 준비, 안전 관리, 해체, 그리고 부지 복원 순으로 해체 작업이 진행되며 이 작업은 아마도 15년에서 30년 정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체가 갖는 의미는 우리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설계에서 시공, 운영, 정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체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리 1호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가 생성될 것이고 또 기술을 충분히 정립을 해서 해체 기술을 완전하게 습득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서울대에서는 고리 1호기의 퇴역을 계기로 40년간의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공간을 짚어보고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심포지엄에 초대된 이종훈 선생은 후배들에게 우리 원자력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조언하고 격려해줬다. 고리 1호기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 원전으로서 이제 우리나라 그 원자력 산업의 토대가 된 아주 귀중한 그런 원전이죠. 그래서 우리 그 원자력 산업계에 종사하는 그 여러 원자력 일인들 초기 원로들부터 다 이제 고리 1호기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운영 그 기술도 경험도 쌓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고리 1호기는 그 당시 소위 턴키 방식으로 이렇게 건설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독자적인 그런 그 원자로형을 갖고 있고 제작도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이제 그 기저가 우리 1호기였습니다.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 첫 원전 해체, 우리에게 많은 경험과 교훈을 준 고리 1호기. 고리 1호기가 담당했던 전력 생산은 이제 지난해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고리 3호기가 맡게 된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 수출까지 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다 내가 그때 고생한 보람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되고, 그 고리 1호기에 내가 아주 정성을 많이 쏟았던 그런 발전소가 돼서 지금 아직도 더 살 수 있는 그 젊은 나이에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런 부모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도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사실은 원자력은 뭐 초기 단계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 안전을 연구하고 이래서 앞으로 저는 도시 한가운데 갖다 놔도 괜찮은 원자로를 멀지 않아서 개발이 됩니다. 이건 말이죠. 새로운 그 원자력 시대를 열려면은 지금 있는 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아주 안전한 원자로를 개발하는 데 힘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1세대인 그들은 고리 1호기의 퇴역이 그 누구보다 아쉬웠지만 앞으로도 그들이 발전시켜온 기술을 후배들이 이어받아
국민들에게 사랑받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